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그 대승에 대해서 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맨 마지막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설일체의 유부의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온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온의 그 관찰을 이제 설일체 유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오온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온 수행은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오온을 각각 경험을 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온 명상을 할 때는 첫 번째 오온을 각각 다른 구성 요소로서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되고 두 번째로 그 오온의 성질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서 괴로움과 윤회 구조를 끊는 것 이것이 이제 오온 명상의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자, 1번 오온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온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 오온에서 이제 자동 반응이 수상행이 발생하는 것을 그거를 끊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충동적인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충동적인. 향산 스님, 예, 본인에게 충동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로 좀 있습니다. 대체로 배가 고플 때,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충동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충동적인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은, 욕구, 욕망이라고 그렇게 해요. 욕구와 욕망.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 욕구가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구를 보려고 할까요? 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보기가 힘들죠. 보기도 힘들고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 욕망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것을 숨기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가장을 하고 위선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은 나의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 욕구가? 어, 그 욕구가 업이고 다음 생에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욕구가 아까 말한 대로 내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충동이 나를 행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요즘에는 좀 뜸해졌지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일단 모든 맛 중에서 퀄리티가 노블해. 맛이 아주 노블한 고상한 맛이 나요. 그냥 그 막된 맛이 아니고 아주 깊은 고상한 맛이야. 그래서 그 맛이 어떻다고요? 락수, 즐거운 느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욕구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잘 안 먹어요. 왜 잘 안 먹었죠? 당의 수치가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욕구를 컨트롤 하려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하죠? 외롭다는 건 상, 상, 이롭고 해로운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상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내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데는 그 맛이 좋던지 안 좋던지 혹은 그것이 나에게 이롭던지 해롭던지라고 생각하는 수와 상의 의지에서 욕구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지한다? 수와 느낌, 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바라보고 이 수와 상을 컨트롤해야 그래야만이 이 번뇌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오온을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 오온을 나누어서 볼 수 있고 2번 자동 반응을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수상행을 관찰하는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욕구가 가라앉으면 맑은 시기, 맑은 마음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견도, 견심, 이 견도, 견심,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의 기법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납득이 잘 되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온을 어떻게 관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가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가장 거친 데서부터 그 다음에 덜 거친 순서로 내려온 것이 바로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래서 색, 가장 거칠고 수, 그 다음 상, 그 다음에 행, 식이 가장 미세해요. 그래서 거친 순서대로 우리는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권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무상함을 관찰하는 그런 명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곤이 4대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4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 다음에 배고프고 피곤한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그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명상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몸의 스캐닝을 하는데 몸에 있는 어떤 느낌이든지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한다면 어, 보통 몸에서 가장 강렬한 감각이 있는 곳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머리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스캔을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갑거나 덥거나 예를 들어서 머리에 두통이 있으면 약간 열감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이 어디가 아프다. 아픈 곳을 바라보는. 몸이 피곤하다. 피곤함을 바라보는 거. 몸이 가볍다. 가벼움을 바라봐요. 몸이 무겁다. 무거운 것을 바라봐요. 자,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죠? 양산 스님? 알아봐야 몸이 움직임을 주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무상함을 보기 위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진 대상, 스님 이게 비디오가 자꾸 흔들리면 공부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요거 흔들리게 않게 하는 법을 잘 모르면 비디오를 꺼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음, 대상을 바라봐야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의식과 수상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봐서 이것이 무상함을 조건생 조건물임을 이해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위파사나를 하는 때에는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이 두 개가 쌍으로 나가야 돼요. 자,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띠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삼빠졌냐라고 해요. 그래서 삽디 삼빠졌냐로 가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이고 보기만 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건 사마타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뭘 하는 거다? 이해하는 핍박 것이다. 이해하는 것. 이해하지, 삼빠졌냐 하지 않으면 지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몸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몸 스캐닝을 하는데, 사실 고온사가 아직 복원이 안 돼서
오늘 이 12월 25일에서 27일까지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이 비로자나선에서 2박 3일 이제 명상 이제 실참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가 방사가 너무 좁아가지고 광고 나간 지 하루 만에 다 사람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고온사 상황이 안정이 안 돼서 수행을 25일에서 27일까지 내가 계속해서 강의한 것을 실참하는 것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번잡한 일 빼고 같이 수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원래 학기 말에 한 번씩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고온사 환경이 안정이 안 돼서 아직은 올해는 그렇게 같이 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것, 첫 번째 몸 스캐닝을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단계는 4대로 분석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로 분석한다는 것은 이 물질은 전부 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수화풍 4대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지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선할 때 다리나 엉덩이 척추에 무거운 느낌을, 딱딱한 느낌을 받거나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대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거나 건조한 건데 침, 눈물,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촉촉하거나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 촉촉하고 들이쉴 때 건조하고 내쉴 때 촉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화대는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쉴 때 차가움, 숨을 내쉴 때의 따뜻함, 그래서 차가움, 따뜻함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고 풍대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할 때 배가 움직이거나 혹은 걸을 때 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풍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딱함, 딱딱함이나 아니면 부드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딱딱함이나 부드러움을 느끼는 거. 그리고 수대라고 하는 것은 촉촉함이나 건조함을 느끼는 것을 수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 화대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느끼는 것이 바로 풍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전이나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단전을 바라보기. 그 다음에 코끝을 바라보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
걷기 명상을 할 때, 아, 발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코끝 바라보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코끝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금강경이나 초기경전에 보면은 명상을 할 때 빠리묵항이라고 해서 입술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리묵항 여기를 사띠 알아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입술 주변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에 코 끝에서 부딪히는 입술 주변, 인중 정도가 되겠죠. 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람이 한번 코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숨을 들이켜 보세요.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나요? 네. 음,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풍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숨을 들어갈 때 공기가 차가워요, 따뜻해요? 어, 다시 얘기해봐요. 공기가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습니다. 차갑고 숨을 내쉴 때 따뜻하게. 따뜻하죠. 그래서 풍대 다음에 화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숨을 들이쉴 때 수대를 한번 체크해 봐요.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자, 들이쉴 때 어떻고, 내쉴 때 어때요? 내리실 때 촉촉하고 내쉴 때는 촉촉하고, 들이쉴 때는 건조. 건조해요. 그래서 들이쉴 때 건조하고, 내쉴 때는 촉촉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킬 때하고 내쉴 때 부딪히는 지점이 있나 한번 보세요. 호흡이. 자, 부딪힌 지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부딪히죠? 입술 위쪽. 공기가 들어가면서 코에 처음에 탁 닿을 때 그 코의 그 벽에 탁 공기가 부딪히는 느낌이 나죠. 그 네. 다음에 내쉴 때는 요쪽 밑으로 숨이 나오는 것이 부딪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느껴지죠? 숨이 네. 들어갈 때는 코 안에 벽에 부딪히고 내쉴 때에는 이 인중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자, 여러분들은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혹은 초보자를 가리킬 때 초보자는 이거 뭐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10번씩을 하는 거예요. 풍대, 화대, 수대, 지대를 10번씩을 하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런 상태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하세요.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자, 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차가웠고 따뜻한 것을 보고, 건조함과 촉촉함을 보고, 그 다음에 부딪힘을 보는 거. 자,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코끝으로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단전에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고, 자, 단전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은 좌우의 손을 단전에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숨이 들어갈 때 배가 나오고, 숨이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들이쉴 때 나오고, 내쉴 때 들이쉴 때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고. 자, 어, 다들 잘 되는가요?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들 잘 되죠? 자, 네, 그러면은 풍대부터 보겠어요. 자, 풍대. 바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단전에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풍대예요. 자, 그러면은 지대는 어떻게 느끼냐? 바람이 들어왔을 때 배가 딱딱해지고, 바람이 나갔을 때 배가 부드러워져요. 다시 바람이 들어올 때 딱딱함, 그다음에 바람이 나갈 때 배가 쭈그러지면서 부드러워지죠. 자, 그래서 지대는 배의 팽창과 수축해서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상태를 느끼는 것이 바로 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대가 무엇이냐? 자, 배가 불러올 때 배가 조금 따뜻해지고 배가 꺼질 때 어, 이제 찬바람이 나고, 자, 배가 불러올 때 따뜻함, 배가 꺼질 때, 혹은 불러오고 꺼질 때 계속 둘 다 따뜻하거나 둘 다 차가울 수 있어요. 이 화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 화대가 아예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나 신체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한 풍대와 지대가 10분 정도 지나면 단전이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올 때 따뜻하고 나올 때도 따뜻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따뜻해져야 그 다음에 수대, 이 몸이 촉촉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몸 전체가 코에서부터 단전까지가 촉촉해지면서 배가 불러옴, 그 다음에 촉촉해지면서 배가 꺼. 그래서 이 촉촉한 상태는 산매 직전의 상태예요. 몸이 이 촉촉해지면 기혈이 잘 돌아서 황홀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수대까지가 느껴져야 그 다음에 이 호흡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망하이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끝에다가 집중하고 단전에다가 집중하면서 지수화풍 4대를 관찰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찰나에 한 번씩 1초에 50번이나 100번 이상씩 여러 가지 잡념에 휘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념과 번뇌를 사로잡으려면은 컨트롤 하려면은 우리는 그때그때 어느 한 대상에 완전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집중이 이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집중이 가장 쉬운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혜가 발생해요. 어떤 지혜가 발생하죠? 광덕스님, 예, 어떤 지혜가 발생해요? 이 잡념이 사라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수화풍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지혜가 발생하죠? 생멸, 무상, 맞아요. 몸은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한다. 무상함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몸이 4대로 이루어졌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발생하죠?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이 적어져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집착이. 그래서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이 알아차림의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명상하면 집착이 명상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공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만 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권의 그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힘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의 변화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이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의 대상을 관찰하는 능력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세곤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얘기가 되어졌어요. 이 세곤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수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온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래가 생기는 곳이 애착이 생기는 곳이 다 어디에서 생기냐면 느낌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 느낌에서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산 빠졌냐 바른 알을 가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 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려면 느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 패턴이 이 수상행위라는 세 가지의 심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어, 고수, 락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현대적으로 쾌감과 불쾌감, 무덤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하는 작용, 분별, 모양,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아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느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느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기연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애착과 가래와 취착이 생기냐면은 느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촉연수, 촉이 있어서 느낌이 있고 수연애, 느낌이 있어서 애착이 있고 애연취, 애착이 있으니까 취착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가 구조가 수에서 애에서 취착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에서 느낌을 받을 때 애취로 가지 않으면 해탈이고 느낌을 받았을 때 애취로 가면은 그것은 윤회의 길이다. 라고.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그게 이제 우리는 해탈의 핵심 기법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느낌을 즐겁다, 괴롭다, 무덤덤이다. 이 느낌을 나누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을 나누어서 안다. 느낌을 뭉뚱그려서 알지 말고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세도 위에서 아래로 스캔을 해보세요. 그래서 편안한 느낌이 있는 데가 있고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몸을 스캔하면서 그 느낌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1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면 즐거운 느낌을 발생하면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 느낌은 신체적인 것인데 정신적인 것으로 전이를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즐겁거나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 연결을 시켜요. 시작은 몸인데 정신으로 이전을 해서 정신 자체가 그것을 고락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전을 막아야 돼요. 그냥 신체적인 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즐거움, 이것을 정신으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어떻게 알아차림으로써. 자, 세 번째 단계는 느낌이 가래로 가는 것을 그걸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좋은 느낌은 탐심으로, 그 다음에
안 좋은 느낌은 진심으로,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은 알아차리지 못함. 자, 그래서 즐거움은 탐, 괴로움은 진, 그리고 무덤덤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치, 탐진치로 가는 것을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어버린가? 그냥 즐거운 것을 즐거움이라고 쳐다봐야 돼요. 자, 쳐다보면 뭐가 분리가 된다고요? 양산스님? 아, 느낌이 가래로 가는 게 분리가 된다는 쳐다보는 자가 있고, 쳐다보는 상태가 있고, 쳐다보는 대상이 있는데, 쳐다보는 상태가 쳐다보는 대상하고 서로 묶여지면, 믹서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나로 들어와 버려요. 탐진치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바라봄과 바라보여지는 대상,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려서 둘로 분리해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오지 않아요. 이해가 됐나요? 게, 그래서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알아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의 대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리를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그 두 가지가 분리가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알아차림으로써 알아차림의 주체와 알아차림의 대상, 유식으로 말하면 견분과 상분이 분리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냥 어떠한 느낌이 오더라도 그 느낌을 지그시 2, 3초 정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래서 느낌이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탐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거기에 틈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때에 틈을 만들어 줄 때 숨을 내쉬면서 살짝 멈춰주면 요게 가능해요. 이것은 하나의 테크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래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지혜는 느낌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조건적이고 자성이 없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조건 속에서 나타난다. 이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실체에는 괴롭고 즐거움도 없다. 그래서 내가 늘 설명하는 게 오렌지 주스. 예,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오렌지 주스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25년에 가까이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럼 비행기 한 번 타면 최소한 10잔의 오렌지 주스는 시켜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내 옆을 지나가다가 너무 자주 시키니까 나 있는 데에서 돌아가. 그거 안 준다고 하기도 조금 뭐 하기. 그 다음에 계속 갖다 주려면 이제 한 사람에게 너무 몰빵하는 그런 이제 억울한 느낌이 있나 보지. 그래서 조금 싫어하더라고. 티는 안 냈지만 이제 그럴 정도로 오렌지 주스를 내가 좋아하게
해서 나는 원래 오렌지 주스를 체질적으로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렌지 주스는 내가 좋아하는 주스다. 근데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2월 28일 날 들어왔어. 근데 삼배 옷을 입고 살다가 삼배 옷을 입은 채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한국절에서 삼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 아는 사람들이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고 오렌지 주스를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 방에 한 10병 정도가 앞에 쫙 들어져 있는데 내가 2월 28일부터 5월까지 오렌지 주스를 쳐다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먹기는커녕 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5월 달에 사람들이 와보고 좋아하신다더니 한 병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랬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오렌지 주스가 추웠게 느껴지더라고. 춥게 느껴져.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리고 더워서 땀이 흘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추운 나라에서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울 때, 땀 흘릴 때는 좋아하지만 춥고 땀도 안 흘릴 때는 오렌지 주스를 내가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25년 동안 열대지방에 있으니까 나는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 주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인데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그 대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상은 자성이 없어. 좋고 나쁘고에 즐겁고 괴롭고에 자성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어머님을 어, 불효만 저지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스님이 아니고 내가 교도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건강하고 따뜻한 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싸우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아파야 마음이 덜 아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향산 스님? 내 자기 몸이 학대를, 아파야 마음이 덜 아파. 이해가 가요? 네, 자기 몸을 불편하게 그러니까 해서, 자기 처벌 의식이 있는 거야. 네, 내가 모친한테 잘 못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야만이 그런 당연하다라는 생각, 자기가 평화롭고 행복한 것을 못 견뎌요. 이제 그래서 싸우다가 칼을 들고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적인들 봤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즐거움일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괴로움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괴로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즐거움이에요. 그 자기의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어, 저기 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아픈 자식을 둔 그 어머니가 본인은 건강한데 자식은 계속 아프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성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체가 즐겁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나의 조건에 의해서 즐거움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성이 무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괴로운 느낌도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아는 것이 세 번째 느낌의 수행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어. 네 번째로는 느낌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면 주관과 객관이 갈리고 견분과 상분이 갈려서 그 느낌에 빨려 들어가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느낌에 대한 수행을 이와 같이 한다.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느낌에 대한 수행을? 느낌은 첫 번째 고수와 락수와 불고불락수가 있는지를 분리해서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몸 전체에서 오는 그 느낌을 스캔을 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낌을 명료하게 알아채면은 느끼는 주관과 느끼는 객관이 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느낌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살아났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무상성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제 그 느낌에 대한 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상운에 대한 수행인데 우리 휴식을 잠시 15분 취하고 상운에 대한 수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망상. 여보세요? 다른 스님들이 학교에 온 것 같으네? 여기요. 네, 사람들이 저희가 저기 왔습니다. 황산 스님하고 예, 문희 스님 두 분.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보였어요. 보여?
접점 말고 그냥 기분이 좀 기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는데 착각을 한 거 아니야? 스님들? 네, 그런 거 있어요. 잠깐만 좀. 잠깐만 내가 저는 바로 알아보거든요. 알아보면 네. 근데 그리고 저 선생님은 저 소리를 잘 저 선생님은 일단 착각하고 저 소리를 잘 줬어요. 기분이 한 명만 착각하고 한 명은 알고. 음. 그 다음 주에 와야 돼. 두 분 다 다음 주에 다시 오. 네, 네, 아니, 다음 주에 왜? 아, 그 작품들 좀 많이 사진 찍어야 돼. 들리지 말고. 예. 아니, 들리지 좀 비슷해. 얼굴 비슷한 예. 뭐 이것도 뭐 얘기. 예. 어저 소리 맞죠. 나는 저는 뭐 집을 안 가요. 못 알았어요. 다음 하시면 중간 커피 내고 그래서 이거 네? 나는 안 하는 말. 내가 댓글이 있어. 아니, 내 그래서 안 돼. 아니 이거를 무서워서 말하는데 이거 무서워 보는 거. 아, 이거 무서울 거 같아. 무서울 때도 이상하고 몰라. 벌써 끝에 있다니. 아, 했나? 화면 안 보이나? 네? 지금 커피 드세요. 화면을 끄는데 보이고 있어. 아, 거기 아무나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아, 저기 현선 스님이 안 돼 있어서. 네? 예. 왜 그러냐? 무슨 소리나? 맞죠? 무슨 소리나? 얘는 이게 문서고 말고 또 F2N이라고 그 하체 소리 있어. 그
소리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상온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 원래 이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산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은 뭘 말하느냐면, 이제 붓다고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목수가 나무를 자르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먹줄을 트기는 것, 그러니까 표시, 심볼. 다시 말해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건 뭘 말하죠? 건너지 말고. 건너지 말라. 그 다음에 파란불은 건너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야예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냐면은 어떤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것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전부 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느냐면은, 자, 처음에는 대상을 경험해요. 자, 눈으로 대상을 경험해. 그러면은 여기에 향산 스님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향상 스님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는 니미따라고 하고 아직 산야, 상이 아니에요. 그 표상을 내 마음의 기억에 의해서, 아, 저렇게 모양이 생긴 사람은 누구다 라고 내 기억에 의거해서 알아내서, 아, 향산 스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표상을 어, 경험하고, 그래서 안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 표상을 자기 기억에 의지해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을, 그거를 개념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향산 스님을 이름을 딱 떠올리자마자 뭐가 발생할까요? 저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혹은 저 스님은 농땡이를 지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죽어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묻어 나오겠어요? 안 묻어 나오겠어요? 그 묻어 기억들이 나오는. 같이 묻어 나오죠.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길면 길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길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잘라서 짧게 만들고, 짧은 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늘려서 길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잘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잘해서 교만하면은 그걸 내리깎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에고가 들어가요. 내 자아의 그 기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아의 기억이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기억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공부도 그렇게 못하는, 됩니다. 공부도 못하는 스님이 A 플러스를 달라고 그래. 이제 혹은 아유,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뭐 다른 거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애증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빠빤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빠빤짜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확장이 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면 바로 따라 나오는 기억과 기억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번뇌가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 번뇌의 확장을 멈추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상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념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저 개념의 대상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혹은 저 대상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 분별을 우리는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하기 이전에 바로 알아차림을 가져야 된다. 어떤 대상은. 그래서 판단은 사실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때 내가 해로운데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로운 데 가까이 이로우면 가까이 하고 해로우면 밀쳐내. 멀리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로운 대상이 나중에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로운 대상이 나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로움과 해로움이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로움과 해로움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칭찬만 해주고 좋아해주는 어머니하고 할머니 밑에서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참을성도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꼬마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님은 엄격하게 안 주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은 마음대로 단 것을 줘. 그래가지고 16살이 됐는데 충치가 10개나 생겼어. 자, 그러면 그 할머니를 칭찬할까요? 원망할까요? 원망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10년 동안 할머니 집에 갈 때는 뭐 때문에 갔어요? 단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해주니까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네. 10년 후에는 그것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30살, 60살 때까지 치아가 깨끗해. 그것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거나 단 것을 먹었을 때 반드시 양치를 하게 하고 안 하면은 회초리를 때렸어. 그때는 괴로워요, 즐거워요?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의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롭고 해롭고 옳고 그른 것에 그것이 그 순간에는 이로워도 나중에 해로울 수 있고 해로운 것이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서 판단의 상대성을 관찰하는 게 이 3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판단을 할 때 무엇을 하냐면은 판단을 할때 어,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왜 링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를 해? 음. 자,
그래서 판단을 없애려고 하면은 판단은 오뚜기처럼 더 일어나게 돼요. 그냥 판단이 이러니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명철하게 그 다음에 확실하게 판단을 바라보면 판단을 바라보는 그 순간 판단이 지속성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생각을 빤히 쳐다보게 되면은 생각이 힘을 잃고 아래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 망상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일어남을 그래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보아서 무상성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상해 수행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유익하다, 해롭다 이런 판단이 일어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은 이름을 붙여서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름을 붙여 버리고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런 무자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잡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참 괴롭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각도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의 것이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회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현재의 것은 생각, 미래의 것은 상상이라고 일단은 시제별로 나누어 줘요.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어머님에 대한 회상. 처음에는 다 하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길게 이름을 붙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짧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도 하나의 개념이고, 생각도 하나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생각도 개념이고, 아는 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과 느낌은 일찰나만 발생하고 찰나생찰나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50분의 1초 정도로 짧아요. 자, 그리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을 위로 던지면은 밑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밑으로 반드시 떨어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잡아 당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일어났다가 1초 안에 바로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계속해서 사라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생각을 일으키게 계속 연속성을 있게 하는 것이지 생각의 속성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의 속성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그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름을 붙여주면,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 생각, 상상이라고 보고서 분명하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러면은 그 대상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상온의 수행은 이름 붙여주기를 통해서 생각을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은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컨트롤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름 붙이기를 해서 이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잘못된 생각들이 보여지게 돼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는 괴로움인데 그런 것을 하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데 자아로,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마음의 헐떡음이 가라앉아지고 마음이 쉬워지게 되면은 이것이 그 본래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독이 되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손에 여기가 무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짓눌러 있어. 짓누르면은 굉장히 가렵거든요. 이 손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시원하냐면은 이 손등을 손가락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 긁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무좀 걸렸을 때 그거를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시원하죠. 그래야 시원해. 나중에 한번 무좀 걸려고 한번 무좀 기운 한번 옮겨놨다가 한번 해보세요. 발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 가려울 때 피가 날 정도까지 긁어주잖아요. 그러면 시원해. 그런데 진짜 시원한 거예요. 상처가 더 심해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상대적으로 긁어주면 시원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병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게 보이고 괴로움이 즐겁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진화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게 있어 보이는 것은 내가 중독이 돼 있고 병이 걸려 있어서, 열병에 걸려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병이 가라앉으면은, 그러면은 무상고, 무아, 부정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끊어지냐면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빠빤자가 탁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빠빤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자기 망상적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업대로 봐서 상대방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시민이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는데 경찰이 이 부인이 죽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려. 이게 이제 빤빤짜예요. 자기 자신의 분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집착하는 거, 사실이 아닌 분별에 대해서 망상의 생각을 잡고 집착하는 것을 그걸 빠빤자고,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상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상을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빠빤자를 다스리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하면은 이제 이 욕망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이해, 시비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을. 이것에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첫 번째, 판단 중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심수가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이 자성이 없는 것을, 상대적인 것을 관찰해야 되고, 4번, 판단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뭐가 사라지느냐? 이 잘못된 집착이,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평소에 시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그르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발생하죠? 그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 그럼 뭐가 발생해요?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다스려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욕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에 대한 집착을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한 집착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막 그냥 옳다라는 개념에 아주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화시켜야 돼요. 그거는 자아에 대한 집착하고 연결돼요. 이제 그래서 욕망에 이제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비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시비에 자성이 없은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행원. 여러분들 색, 수, 상, 행의 순서로 거칠으면서 미세한 순서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요. 생각까지는. 그런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욕구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학적으로 우리는 행을 보면은 쨌다나 의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행을 쌍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이 있으면
미래의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측면, 그 의도가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성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충동적인 욕망이 대부분 요 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을 바라볼 때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뭔가를 하기 싫어하는 그 충동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내 몸짓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뭐를 했죠? 머리를 긁었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알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순간적 반상적으로 했을까요? 순간적. 네. 반사적으로 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머리를 긁었을까요? 가려워서 불편해서요. 머리가 가려우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작은 작은 동작들을 알아차림이 없이 알아서 충동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내가 알아차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간은 습관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그것을 전부 다 의식화 시키는 것이 첫 번째 그 행에 대한 수행의 목적이다. 자, 의식화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욕구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의식화해서 내가 그것을 어,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잠재의식을 현재의식화로 무엇을 의도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된 행이 이제 업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 의도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격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마음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 충동적 욕구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업이 발생하는 것을 의도화해서 업을 선별해서 지으려고 해서 마음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상, 그러니까 느낌과 판단, 좋고 고활하게 느낌과 그 다음에 시비의 이해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보기 위해서는 수와 상의 조합을 잘 관찰을 해야만 된다. 자, 첫 번째 단계. 뭔가를 갖고 싶다, 피하고 싶다, 좋아하고 싫어한다 라는 욕구를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싫어하는 것이 느낌과 생각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결합을 바라보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느낌과 생각이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욕구가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향산 스님, 내가 네, 속도가 좀 빠른가요?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되어졌나요? 네, 충분히 되어졌어요? 네, 법정 되고 스님은 있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음. 자, 그래서 이 욕망을 억제해서 다스리려고 하면은 나중에 그 가스 쿠커 가운데 압력밥솥 있잖아. 압력밥솥 팍 터져 나오는 것처럼 더 큰 게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다 표현을 하느냐?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겠죠? 욕망을 바라보고 욕망의 구성 요소를 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구성 요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충족시켜 주어도 괴로움이고 충족시키지 않아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욕망을 3단계로 봐야 되는데 욕망이 일어나기 전, 욕망이 성취되고 그다음에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단 것을 기름에 튀긴 것을 먹으면은 몸에 안 좋대요. 내 몸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맹고를 내가 한 번 먹으면 2kg씩 먹어요. 인도에서 살을 때 맹고 2kg에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니까 막 많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불충족의 괴로움을 봐야 돼요. 자,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두 번째 단계는 허망해.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막 찾아다닐 때, 그때 불충족의 괴로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저녁에. 저녁에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저녁에 먹으면은 먹고 나서 뭐 무상해 뭐 크게 뭐 즐거운 상태도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면 어때요? 500g 내지 1kg가 늘어나 있어. 그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게 욕망의 전고, 중고, 후고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을 따라서 이제 살펴 봐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은 욕망을 얻었을 때 즐거움은 허망하고 욕망을 즐기기 이전에는 그것은 불안 만족이 없는 괴로움이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간 경비와 그다음에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대가 그것을 후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고, 중고, 후고가 있다는 것을 욕망을 일으킬 때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욕망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식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곤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을, 어떤 대상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대상을 알게 됐을 때, 대상을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무좀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이 굉장히 가려운데, 여러분들이 교실로 들어오려다가,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다가 잘못 손가락이 껴가지고 문을 쾅 닫았는데, 깨끼 손가락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잘 감각이 없어서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반절이 잘려서 덜렁덜렁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죠. 자, 이때에 여러분들 무좀의 간지러움이, 발가락에 한번 살펴보세요. 간지러운가? 안 간지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서 그러냐 하면, 이 손가락에 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이 손가락에 와 있어서, 이제 그래서 간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태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아는 마음이 현존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어떠한 대상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일어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그 대상은 심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은 심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식은 대상을 그냥 알기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빠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는 것은, 자, 어디로 행위를 하죠?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 행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을 볼 때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음이고, 보이는 대상은, 그거는 심소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아는 마음.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을 때 아는 마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마음. 몸에 느낌이 있고 느낌을 아는 마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아는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한 2, 30분 좌선하면서 공상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내가 잡념에 빠졌네. 그때 여러분들이 아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고 생각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에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식과 육식을 아는 마음, 정확하게 말하면 육식의 대상과 육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는 마음을 저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할 때 아는 마음이 없으면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끼고 아는 마음, 생각하고 아는 마음, 욕구하는 것을 아는 마음. 자, 이렇게 해서 통틀어서
두 가지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이거보다도 더 기초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장애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느냐?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졸음에 빠져 있거나, 혹은 졸음에 빠져 있지 않으면 들뜸, 망상에 빠져 있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때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탐하는 것을 아는 마음, 화내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조는 것을 아는 마음, 그리고 들뜸을 아는 마음, 의심을 아는 마음. 자, 그래서 오장과 오장을 아는 마음, 그럼 오온과 오온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육식과 육식을 아는 마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의식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수행을 이제 직접 수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25일에서 27일까지 비로자나 선언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3일을 비워두고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수행에 집중을 해서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명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구사론의 이제 자량, 가행, 그리고 견도, 수도, 그 다음에 무학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행이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면은 오온에 대한 고집멸도, 오온에 대한 사성제하고 시작부터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온 관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사론에서 자량, 가행, 견도, 수도 아무리 얘기해도 다 남의 얘기밖에 안 들려. 그래서 오온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고은사가 아마 좀 방사가 되면 고은사에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초소를 이제 잡아서 수행하거나 이번 학기에 수행 못한 것은 다음 3월 달에서 2월 말에서 3월 달에 한번 2박 3일 코스를 한번 마련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렇게 내줘야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온사에서 하면 모든 게 수월한데 다른 데서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오온의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해줬고 25일에서 7일 동안에 그 수행하는 데서 자세한 체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알아차림 속에 분리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봐요. 알아차림 속에 분리라는 작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분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면은 안 되고 네, 알아차리면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알아차리는 그런 주체하고 알아차림의 대상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게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쌈 빠졌나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음, 어, 천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년 스님들도 굉장히 그 천태의 수행을 궁금해해서 다음 주에 우리 대면으로 다음 주에 대면으로 본사에서 대승의 흥기에 대해서 한 7명의 학자들의 그런 견해들을 내가 취합해가지고 대승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3월 초나 2월 말, 2월 하순 정도에 우리가 천태 2학년 스님들은 바로 시작을 천태로부터 천태 수행론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천태 수행론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의 수행론으로 1학기는 그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대승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수행이 어떻게 초기 불교의 수행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걸 명료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승불교의 수행하고 초기불교 수행하고 안에 있는 내용문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승불교는 조금 지적으로 지성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냥 부처님이 말한 것을 ABCD 다 적어놓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엑기스만 간략하게 줄여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조금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그런 제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성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대승불교를 보게 되면은 초기 불교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대승불교의 수행이 초기불교의 수행하고 같은 측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대승에 대해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대승의 흥기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하지 않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동서양의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식으로 현대 학회에서는 대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런 강의 듣기 어려울 거예요. 기대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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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수환입니다. 음, 혹시 우리 다음 주 그 비대면 수업이 그 대면, 예, 대면 초하루 수업이 전날이라. 네, 전날인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 조금 약간 날짜를 뭐 목요일 날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저기 하니까, 네. 어, 그래서 19일 날에 갔다가
좀 늦게 좀 부산으로 돌아와서 또 초하루부터 3일 또 연속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면이 좀 그러면 많아서, 네. 신심이 나겠죠. 아, 신심이? 그럼요. 강의를, 그 생동감 있는 강의를 듣고 갔으니까 기도를 네. 할 때 온몸에 신심이 생기겠지. 아,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찍 끝내줄 거예요. 아, 예.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음, 네. 염려하지 마세요. 아, 몇 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그날에는? 혹시 그날에는 2시입니까? 1시 반. 1시 반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아, 다시 공지 올릴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네. 네. 네. 광덕수님. 환경